엄청나게 네. 강하게 지금 작용이 돼서 김건희 특검법은 저는 안 받을 가능성이 99.9%라고 보고. 아니 근데 이렇게 공과 사를 다 섞어버리면 예.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했던 것도 그게 어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명분이 통했을 때는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 있고 집권 권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뜻이 안 맞아서 검찰의 독립 그러니까 좀 헛갈렸단 말이지. 예. 근데 지금 같아서는 그때도 검사들을 보호하느라고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조직 또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지금도 자기의 사익, 자기의 가족, 자기의 어떤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다 사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이라는 게 공적으로 독립해야지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는 행위들 자체가 검찰이 자꾸 정치적으로 나오면서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걸 그냥 다 심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 이후에 검찰 조직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정치 조직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 비치는 거거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일관된 어떤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은 앞서 이제 들이받고 보호한다 이렇게 감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들이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그 뭐 검찰총장이면은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을 들이받으면서 자기 편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막 챙기는 거였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들이받을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을 들이받습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일본 총리를 들이받을 겁니까? 들이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바이든 대통령을? 아니 그 TV에 나왔었잖아요. 그 해석에 지금 법원에서 판 그런 설이 좀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 과격한 발언. 이 베이비 그거는 뭐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니 들이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건 들이받은 게 아니라 들이받으면 면전에서 들이받을 그게 떳떳하지. 양국의 대통령이면 면전에서 들이받아야지.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뭔가를 다시 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받아야 될 게 많잖아. 예. 그리고 그리고 많이 퍼졌고. 예. 들이받았으면은 뒤에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들이받았으면은 뒷소리 하는 거지. 이거. 그렇죠. 들이받았으면 또 대통령이 또 떳하게 얘기하죠. 네. 얘기를 해야죠. 내가 바이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열받는 부분인데 어쨌든 들이받을 대상이 없으니까 이 들이받을 대상을 설명하는 서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미완의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서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이 이 의회 다수를 점하면서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어쨌든 지금의 사실상 집권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소수 세력을 억압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들이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코드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공유를 하면서 자꾸 이 코드를 재생산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회 다수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국민이란 말이지. 그리고 국민이 이 나라는 주권자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주권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국민이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뽑은 사람도 국민인데 그럼 국민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뭐 이렇게 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어떤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을 상정하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특검을 접근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싫어하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10년 전에 주가 조작을 했는데 서면 조사 한번 받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도 안 내려준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비견한 예로 대장동의 사건에서도 떳떳하니까 수사받으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구호를 외쳤고, 아니 그게 저는 맞다고 봐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뭐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 수사 자체를 회피하느냐, 왜 성역을 만드느냐라는 것인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출신, 그것도 가장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들이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배우자는 수사받을 수 없어. 이런 논리를 거부권을 갖다가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신들이 해왔던 구호와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내로남불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지금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다. 굉장히 이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총선용이다,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말도 참 진짜 내로남불인 게 지금 나오는 정책들 보면은
사실은 우파 포퓰리즘 정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에 연금이랄지 복지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 좌파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정부고 그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무분별한 대출 나중에 계속 해주겠다. 뭐 그게 신혼부부든 뭐든 간에 그리고 기초연금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세금 저 중소상공인들 이제까지 그 대출 빌린 것들 어떻게 해가지고 좀 환급시키겠다. 이게 제가 언제 본 거냐면요. 1987년에 우리 KBS 같은 경우는 박성보 앵커가 계셨을 때 그때 무슨 6억 원 세금 환급해주겠다고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게 대선 전입니다. 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집권 여당들이 하는 과거에 했던 그냥 돈 퍼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잠시 돈 퍼주고 뭔가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제까지 주장했던 정책들과 결이 비슷한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총선용 포퓰리즘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게 특검이라는 이 진실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이걸 차단해서 뭔가 걷어내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이게 진짜 총선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펴자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뭐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뭐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이게 악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하고 부동산 올려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지 사실은. 이게 대놓고 주식 부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매도는 언제 재개하는 건지 그 계획도 없다고 본인이 그렇죠. 직접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업무 보고라는 것을 각 부처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신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처에서 하면 되거든요. 하고 전 국민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싶으면 그냥 업무 보고 현장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생 토론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죠? 그게 사전선거 운동인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이 정권이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게 예를 들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건데 그런 것들은 막 다 하면서 이 특검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총선 앞두고 뭐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근거가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막 그렇게 반론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문제였으면은 특검을 진작 받았으면 그렇죠.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계속 질질질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게 효력을 갖게 된 건데 그게 여기까지 그럼 놔뒀으면 여기까지 오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냥 국민의힘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문재인 정권 내내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게 없는 사안이면 특검을 해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면은 미리 떳떳하니까. 받아가지고 그렇죠.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특검을 했으면은 지금쯤은 탈탈 털어도 안 나온 게 증명이 돼서 오히려 지금 역공을 막 피죠. 국민의힘이 거바라하면서. 그 논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때 했던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구속영장 가서 받아라. 일반 국민처럼. 그렇게 해서 뭐 법원이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 예. 예. 저 앞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 지금 민심동의 예. 창조위원장 상당 준비위원장이신데 신인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 모든 사안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 상대방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역지사지를 해보면 예.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의혹이 있으면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수사한다고 보는데 수사할 때 제일 야당 대표든 뭐든 시해법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특검에 총선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더구나 중요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뭐 민간인과 공적인간의 사이에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 인물이에요. 수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총선 전에 저도 저 최강시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든 김건희든 누구든 간에 총선 전이나 대선 전에 모든 게 밝혀지는 게 국민들에 대한 A입니다. 또는 선거 전에 모든 게 밝혀지는 게 그게 A지. 안 그렇습니까? 대선 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그 많은 말들이 있고 아직까지 끌고 잘못하면 내년 대선까지 한 3년 후죠. 예. 한참 후에 대선까지 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에 대한 무례한 거죠. 그 전에 정치권이나 사법부가 진실을 규명해가지고 이 사람은 됩니다. 이 집권 세력은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떤 진실을 가려줘야 국민들이 뽑기가 쉽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김홍일 지금 저 방통위원장이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권력에 네. 사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길게 토론할 문제도 아닌 걸로 그냥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너무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참 네. 자괴감이 드는데 네. 전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선거에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랬지. 그때 수사해가지고 그 대선에는 아예 탄핵 대선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려가지고 대선을 치렀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거를 총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 선거 이 세 개의 그 메이저 큰 선거들을 또 보궐선거도 있고요. 거의 매년 해마다 선거 치르거든요. 그런 논리로 하면은 내년에는 또 이제 보궐선거 때문에 수사 못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전당대회 열면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문에 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니 그러면은 뭐 언제 합니까? 선거 없는 해를 좀 알려주세요. 네. 있습니까? 선거 없는 해가? 2월 29일 날 하면 돼요. 4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아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 날 정도가. 아 그럼 그 날짜를 잡아서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네. 범죄 딱 피의자가 어떻게 하루. 그걸? 딱 하루만. 딱 하루 있는 날. 아 그러니까 2월 이 논리 29일. 자체가 네. 너무 궁색하고 그냥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네. 권력자가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쓴다? 이건 솔직히 헌법 위반이잖아요.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 세 문제 심각한 명이 다 거죠. 의견이 좀 비슷해서 네.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계속 하세요, 생각이 하세요. 났는데 없어요.